국민 모두의 희망, 농협 상호금융. 오늘도 농업인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우는 금융, 농협 상호금융. 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첫 소식은 우리네 식탁의 스테디셀러죠. 콩나물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 제주 동부 지역에서는 신품종 나물콩인 이 아람콩의 대규모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담당 기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부농업기술센터의 오승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신품종 나물콩은 어떤 특성을 가진 품종인지 궁금하네요. 예, 아람콩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콩나물콩용 품종인데 키가 커서 기계화가 가능한 품종으로 전라도, 경상도 이남에 보급 추진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아람콩은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풍산나물콩과 콩나물 생산수율이 비슷하며 수량성이 높고 특히 착엽구라고 하는데 콩꼬투리가 높이 달리는 품종으로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네, 제주 지역에서 아람콩을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콩은 대부분 콩나물 생산을 위한 나물용 콩인데 대부분 풍산나물콩이라고 하는 품종을 재배합니다. 근데 키가 작고 쓰러짐에 약해 기계화가 어려운 품종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개발된 것이 아람콩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 많고 기계 수확이 가능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주 동부 지역의 대규모 아람콩 재배단지도 조성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좀 기계 장비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신기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콩 전용 콤바인 및 파종기, 그런 기타 재배관리 농기계 등을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아람콩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이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까지 연결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아람콩이 수량성도 기존 풍산나물콩보다는 높은데 기계화에 따른 경영비가 절감이 되면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는 국내 나물콩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주산지인 만큼 좀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고령화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콩 경영비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정과점 기계화를 통하여 경영비 절감을 통해 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아람콩의 대규모 재배 단지가 계획대로 잘 조성이 돼서 소득 향상으로 좀 이어지길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상추와 브로콜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소 시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일 865톤, 과일과채 2,596톤, 일반 채소 5,101톤 반입됐습니다. 모두 8,564톤이 반입됐고요.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총량 1,243톤 물량 덜 반입이 됐습니다. 자, 배추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405.1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48.6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56.5톤 증가했고요. 자,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로 보겠습니다. 9,57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700원, 최저가 8,700원이었습니다.
어제 평균가 11,000원을 넘는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지금 10,000원 아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1,963원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했을 때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훨씬 더 높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지난해 가장 높았던 가격대 6,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격대를 보시면 지금 5월 28일 지난달 말에 지금 10,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고요. 물론 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6월 5일 때는 지금 6,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오늘 보시면 거의 10,000원에 가까운 9,5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자, 이어서 파도 보겠습니다. 오늘 307.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81.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5.88톤 증가했습니다. 대파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822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920원, 최저가 1,72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2,000원이 넘었네요. 2,256원이었는데 오늘 평균가 1,8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는 434원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5월 18일부터 지금 한 6월 9일 지난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여왔었고요. 다만 5월 23일대에 올해 가격 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구간이 잠깐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대체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6월 9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급상승하고 지난해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 곡선을 지금 그리면서 가격이 좀 역전이 됐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82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버섯도 보시죠. 오늘 반입 물량 202.3톤입니다. 어제는 21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9.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느타리 버섯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96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500원, 최저가 3,000원이었고요. 어제 평균가는 4,661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 4,000원 지금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697원 하락했습니다. 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었는데요. 지금 최고가를 보시면 양평군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0,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어서 홍천군이 4,000원, 여주시가 3,500원, 이천시, 안성시는 모두 2,000원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가도 양평군이 가장 높은데요. 3,0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홍천군도 3,000원대, 3,06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여주시와 이천시가 2,000원대, 안성시는 2,000원 아래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경매 상황 살펴볼 품목이죠. 상추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86.1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84.29톤이었고요. 물량 약간 증가했습니다. 1.9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적상추부터 보시죠.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2,69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21,1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는 21,611원, 오늘 평균가 22,600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1,086원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10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3,3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12일부터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지만 이틀 전이죠. 14일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 24,100원까지 올랐고요. 오늘 100원 정도가 빠지면서 최고가 24,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5,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익산시와 부여군이 2만 원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는 익산시가 가장 높습니다. 22,995원에 거래됐고요. 이어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10,000원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청상추도 보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2,47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5,100원, 최저가 29,9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는 23,650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 22,000원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1,179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11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1,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했습니다. 물론 6월 13일 때 주춤하긴 했지만 이틀 전 14일부터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어제 최고가 25,500원까지 올라갔고요. 이 가격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습니다. 오늘 약간 좀 떨어지면서 최고가 25,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이천시 16,956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성남시 수정구는 22,40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충남 당진시 보겠습니다. 17,26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경매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연이어서 이 무더운 날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무더운 날씨 더불어서 열띤 경매 분위기 때문일까요? 이곳은 더욱 뜨겁기만 한데요. 최근에요, 긴급 이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요, 우리 돼지고기 한우의 시세가 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고기의 단짝 친구, 단짝 농산물 하면은 상추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소식 바로 상추 소식인데요. 자, 고기와 더불어서 상추의 흐름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경매사님과 좀 더 꼼꼼한 경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상균입니다. 네, 아이고 경매사님 인터뷰 전인데 벌써 가까이 보니까 네. 콧등에 벌써 땀이 그냥 송글송글 맺혔어요. 더워서. 네, 제가 더위를 잘 안 타는데 오늘 또 기온이 또 많이 올라가네요. 맞아요. 네. 아우 더운데 저는 이게 또 더운지 모르고 또 이렇게 막 그물망을 입고 왔네요. 아니 물망 시원하죠. 경매사님. 이곳은 더 더워요. 그렇죠. 밖에보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사열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가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에 그 기온을 고스란히 받아서 한밤중이 돼서야 이제 조금씩 식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뜨겁습니다. 이곳은요. 네. 교매사님 최근에요 고기 가격이 꽤 많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네. 네. 좀 고기 좀 최근에 좀 많이 드셨어요, 교매사님도? 네, 저는 사실 고기보다는 채소 쪽에 있다 보니까 채소 섭취를 많이 해요. 확실히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네. 우리 오상규 경매사님 날씬하십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는 안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시는 분들은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드셨을 거고 또 살찌는 거 위주로 드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채소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고기에 대한 소비량이 좀 늘어나면서 네, 네. 덩달아서 우리 상추 맞습니다. 고기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쌈 싸 먹어야죠. 네. 네. 상추도 좀 좋은 분위기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데 네. 최근 좀 경매 분위기 어때요? 네. 지금 이제 고기 소비가 많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건강을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또 상추도 같이 소비가 더불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물량이 살짝 감소를 하면서 소비는 증가하고 물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좀 시세가 많이 오르는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주말에 또 소비가 이번 주 또 많이 됐대요. 좀 맞아요. 나들이 네, 네. 많이 좀 떠나신 것 같은데 날씨가 좋다 보니까 네. 주말 소비가 되면서 또 재고 물량도 좀 많이 털어낸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매 분위기는 네.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경매사님 사실 이제 날이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네 농산물들 양이 좀 늘어난 시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상추 양이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양 체크부터 좀 해볼게요. 네. 지난주 92톤이 반입되었는데요. 이번 주 한 6.5% 감소를 했어요. 톤수로는 한 6톤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 요인으로는 한지의 외국인 인력 조달이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여름 상추를 이제 이렇게 정식하는 시기다 보니까 인력이 그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출하량이 좀 감소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사실 날도 더운데 이 작업할 물량들은 좀 많이 늘어나는데 네.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 네. 우리 산지는 이중구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네, 교매사님. 네. 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네. 팔 걷어붙이고 달려가고 싶지만 맞습니다. 제가 또 가락통을 또 지켜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교매사님, 네. 양이 줄어들면서 네. 지금 사실 상추 분위기 좋아요. 맞습니다. 더불어서 시세도 지금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락동에 반입되고 있는 상추 3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쌈 싸 먹을 때 고기랑 그렇죠. 같이 많이 곁들여 먹는 게 이제 포기찹 국상추고요. 네, 또 뭐 맞습니다. 있죠?
그다음에 청상추, 청상추? 그다음에 이제 포기상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꽃상추라 불리는 이 포기찹이 가락동의 반입 비율이 한 60% 이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네. 이제 주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제 상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이 꽃상추를 비롯해서 시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이번 주 시세는 콘상추 같은 경우 이제 포기찹 같은 경우가 13,000원에서 2만 원. 오. 네. 그다음에 지난주 거의 한 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상추가 17,000원에서 21,000원. 그다음에 이제 포기찹이 5,000원에서 약 10,000원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네. 이게 지금 무게가 몇 킬로죠? 4kg? 4kg, 네. 4kg 박스 특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에 상추가 이제는 네. 상이 아니고 상 떼버리고 네. 금추가 돼버렸네. 어떻게 4kg 상추에 네. 지금 2만 원이 넘어가고 오늘 최고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네. 최고가는 25,000원까지 나왔어요. 25,000원대, 2만 원대, 2만 원 3,000원대, 5,000원대가 한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율로 봐서는 한 11% 정도? 높아요? 네, 높습니다. 네. 생각보다 높고 2만 원대 이상 되는 것은 전체 시세로 봐서는 한 20%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추가 2만 원대 시세다. 지금 뭐 상추 시세로 꽤 높은 시세인데 우리가 식당만 가봐도 알아요. 이제 고기 시키고 상추 좀 더 주세요 하면은 몇 장 이렇게 3장, 4장 주면은 고깃값만큼이나 상추 가격 좀 비싸구나. 맞아요. 내 눈에 넉넉하게 그냥 또 채워주시면은 네. 아이고 가격 떨어졌구나 싶은데 네. 지금 고기 먹으러 가면 상추가 몇 장 안 나와요. 그래서일지. 그렇죠. 네. 네. 지금 평년 시세로 봐도 상추 시세 굉장히 높은 거죠? 맞습니다. 네. 평년에 이제 날씨가 아주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드문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급이 되고 하는 바람에 좀 소비가 많이 촉진되다 보니까 좀 시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상추 시세 가락동에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계속 연결해서요.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 우리 상추 가격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적상추부터 보시죠. 4kg 상품 기준이고요. 오늘 전국 평균 17,800원입니다. 어제 17,400원이었는데 오늘이 400원 더 올랐죠. 서울이 2만 원, 부산이 17,000원, 대구는 2만 원, 광주 18,000원, 대전이 14,000원을 기록했고요. 지금 서울은 3,000원 정도 떨어졌는데 대구와 광주는 4,000원,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부산과 대전은 어제와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상추 전국 평균 평년 가격 11,740원입니다. 오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오늘 가격이 6,000원 정도 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봤을 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6,900원대, 대구는 8,000원대까지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청상추도 알아보도록 하죠. 청상추 4kg 상품 기준 같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7,400원, 어제는 16,600원이었네요. 오늘 가격이 800원 더 높습니다. 서울이 2만 원이고요. 부산 15,000원, 대구 2만 원, 광주 17,000원, 대전은 15,0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역시나 하락 흐름인데 2,000원 정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지금 적상추는 한 3,000원 하락했었는데 지금 청상추는 2,000원 떨어진 모습이죠. 자, 대구, 광주, 대전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4,000원 그리고 각각 1,000원 정도씩 상승 흐름이고요. 부산은 어제와 가격이 같습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가격 역시 지금 청상추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평년 전국 평균이 1,680원, 오늘 가격이 6,720원 더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들도 서울이 8,600원, 대구도 9,100원이나 더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각종 농산물 시장 다시 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가락동입니다. 이어서 이 상추 품질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사실 이렇게 기온이 상승할수록 품질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바로 이맘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경매사님. 네. 경매사님 상추 주로 어떻게 해서 드세요? 고기로만 드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추를 이제 대부분 보면은 고기를 이제 구워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고기들도 이렇게 수육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늘하고 같이 싸서 먹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찹이라든가 이런 걸 사서 이제 포기찹은 좀 싸니까 포기찹을 싸서 살짝 겉절이를 해서 아, 겉절이. 네, 양념 간장에 겉절이 해서 먹으면 또 상추가 그렇게 맛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 간장 양념을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양념장 이렇게 살짝 끼얹어가지고 네, 네. 그냥 그 밥 싸 먹으면 맛있고요. 저는 사실 상추에다가 고기를 싸 먹는 것도 좋지만 고기 빼고 그 쌈장에다가 청양고추랑 마늘을 다져가지고 그 쌈장을 좀 칼칼하게 만들어서 네, 네. 그냥 밥에다가 상추 딱 그 위에다가 이렇게 쌈장 얹어 먹으면은 네. 그냥 뚝딱이 그냥 한 고기가.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네. 좀 우리 상추를 좀 많이 찾아줘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낮에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졸려요, 겸회사님 벌써. 그렇죠. 이게 상추를 먹으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안정된 거예요? 마음이 오. 안정이 돼가지고 졸음이 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시거나 그러면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벌써부터 졸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뭔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 상추. 지역별로도 품질 차이를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이제 그 포기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출하되고 있는 지역이 전북 익산하고 충남 논산 쪽에서 이제 대부분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품위가 그쪽 지역에 가장 좋아요. 포기찹은. 그리고 청상추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마 저쪽 그 이천이라든가 이쪽 그 성남 지역에서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청계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찹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겹쳐 있다 보니까 좀 시원한 지역에서 좀 이렇게 출하되고 있는 것들이 시세가 잘 나오는데 주로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네. 홍천지요. 아무래도 좀 시원하게 채소도 네. 너무 열을 받으면은 맞습니다. 이 잎이 좀 이렇게 시들시들 숨이 좀 이렇게 죽는다고 하나 그렇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반입된 상추 그 수많은 상자 중에 저희가 한 상자를 그냥 무작위로 열어봤습니다. 네. 전반적인 품질 어떤 상태인지 보면서 좀 짚어볼게요, 겸회사님. 네, 네. 네, 좀 네. 보면은 얘가 지금 이제 포기찹 꽃상추죠. 그렇죠. 네. 포기찹 꽃상추입니다. 네. 그래서 아유, 지금 선별 잘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경화 씨가 들어보면 이렇게 겹겹이 해서 찹찹이로 이쁘게 잘 선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참 소비가 이상한 게 겨울철에는 좀 큰 걸 좋아하고 여름철에는 이게 잘 크는데 좀 작은 걸 좋아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맨 위에 이게 좀 약간 큰 잎이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큰 잎이 섞여 있으면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 중도메인들이 시세를 덜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별을 균일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약간 조금 열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시들시들하잖아요. 음. 이제 이런 이제 시들어지지 않도록 숨이 죽었네, 얘는. 그렇죠. 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수분 보관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봐도 네. 요즘에는 이 손 작은 사람 저희가 지금 손이 작거든요. 네. 이렇게 딱 한 손에 올라올 정도 이렇게. 네. 예, 요 정도가 맞습니다. 가장 좋은 시세를 지금 받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네. 지금 뭐 날씨가 좀 더워서 약간 조금 힘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네. 또 얘네가 신기한 게 물 뿌리면 또 살아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품질은 뭐 문제될 거 없이 지금 양호합니다. 네. 이 상태로 어때요? 상추 맛봐도 돼요? 시선. 그렇죠. 이 상태로 해서 네. 상추를 먹으면 약간 쓴맛이 씁쓸한 맛이 나면서 오늘 유독 씁쓸한데? 네, 씁쓸한 맛이 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양념 간장이라든가 이제 고기하고 합쳐지면 굉장히 좋은 맛이 내는 그런 상추예요. 이 정도면 최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입 배모를 씁쓸하긴 했는데 네. 아 상추 좋네. 네. 이게 예. 네, 좀 맞습니다. 씹을수록 식감도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아삭한 게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따 쌈 싸 먹을게요. 아, 네. 경매사님, 네. 지금 이제 재고량도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됐잖아요. 그렇죠. 중도매들 구매력은 지금 너무 좋겠어요. 지난주하고 비교해도 월등히 좋죠, 현재. 네. 지금 이제 소비가 많이 촉진되고 하면서 중도면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어쨌든 시장에 물량이 조금 들어와도 재고가 체화가 되면 시세가 내려가게 돼 있고 물량이 많이 들어와도 지금처럼 재고 부담이 없으면 시세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촉진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시세가 지금 쭉쭉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올라가면 또 소비자들 상추가 네, 아 이거 네. 쌈 싸 먹고 싶은데 이거 네. 그냥 고기만 먹으면 또 이게 또 밍숭밍숭하잖아요. 그렇죠. 네. 쌈이랑 같이 채소랑 곁들여 네. 먹어야 되는데 너무 소비자가 이렇게 좀 사기에 아이고 금추다까지는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교매사님. 맞습니다. 네. 네. 자, 상추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추 시세 좋고요. 분위기 역시도 좋습니다. 좀 품질 관리 날이 뜨겁기 때문에 품질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추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요. 또 다른 농산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상추는 저온성 작물인데요. 고온에서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여름이 되면 의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상추 신품종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품종들인지 담당 기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에 근무하는 최서화이 팀장 장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개발된 상추 신품종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개발한 게 이제 참흑치마라는 잎상추가 있는데요. 엽색이 이제 적흑색이고 흑치마 상추입니다. 역시 이제 다수성 품종으로 기존 품종 대비 한 5% 이상 수량이 많고요. 키로수로 따지면 2,312kg 정도 수확이 되고 예. 또 추대, 장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추대가 늦고 기존 대비 품종인 토말린이 흑치마 상추에 이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그보다 8일 이상 늦고 쓴맛 성분이 적어서 젊은 층에도 호감을 줄 수 있는 품종이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참흑치마 외에 두 가지 품종이 더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진 품종들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요거는 장수와 하청이라는 품종인데요. 장수는 잎상추인 적치마 상추입니다. 현재 이제 아시아 종묘 이런 종매사를 통해서 시판되고 있고요. 적치마 상추 중에서는 추대가 가장 늦고 다수성 품종입니다. 현재 전북 장수군 일대 농가에서 재배 생산되어 일반 소비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하청 품종은 청춘명 상추인데요. 연중 재배가 가능한 초다수성 품종이나 국내에서는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지 않는 품종입니다. 그러나 이 품종은 식미감, 수량성, 그다음에 색깔이 밝은 녹색이어서 향후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온난화가 되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품종의 이제 재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품종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외국을 돌아봤을 때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는 이런 이 품종 적응성을 테스트했을 때 그것에 재배되는 품종들보다 매우 뛰어난 수량성을 보인 품종입니다. 네, 지금 세 가지 품종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렇게 신품종을 개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참흑치마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잎상추의 이제 한 가지인데요.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흑치마 상추보다 추대,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흑치마 상추는 추대, 식미감, 수량성 등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보다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자, 저희가 듣기로 이 장석호 팀장님은 24년간 상추 품종 육성을 해오실 정도로 이 상추 전문가시다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이번 상추 신품종을 개발하시면서 가장 좀 중점을 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역시 고온기 여름철에 안정적으로 재배되고요. 생산할 수 있도록 추대가 늦고 수량성이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춰 선발 육성하였습니다. 더위에 강한 상추 3종인 만큼 농가에서도 기대가 클 것 같은데 농가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참흑치마는 조만간 상추에 관심 있는 아시아 종묘나 제일시드 바이오 등의 통상 실시하여 그 종자 회사를 통해서 공급될 예정이고요. 빠르면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 상추 신품종이 좀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이 돼서 이 여름철 상추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화되길 저희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과일 과채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수박입니다. 846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 1030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184.4톤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005원, 최고가는 2,500원, 최저가는 1,8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2,005원입니다. 어제보다는 가격은 더 올랐네요. 37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 30일과 비교해보죠. 평균가 흐름이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2,100원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6월 5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올해 시세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맘때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시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도 2,005원,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과도 보겠습니다. 50.2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85.86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35.58톤 더 줄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9,146원, 최고가 5만 원, 최저가는 3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37,000원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39,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죠. 1,525원 더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자, 전년도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55,000원이었고요. 지난해 이맘때 약간의 변동폭이 계속해서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올해 변동폭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5월 18일부터 지금 6월 1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 28일 기점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반짝 6월 1일 때 지난해 시세가 다시 좀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시 뚝 떨어지면서 6월 5일 때는 또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좀 뒤바뀌면서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6월에 사과 출하량이 전년과 비교해서 좀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과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4% 많은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사과 소비 확대로 저장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돼서 6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보다 6%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가격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6월 사과 가격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상승으로 전망이 됩니다. 6월 후지 품종 평균 도매 가격은요. 출하량 감소로 전년 34,400원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가 35,000원부터 38,000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도 시세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도 50.7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69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18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포도 거봉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4,735원, 최고가 27,000원, 최저가는 23,000원에 거래됐고요. 자, 어제보다 오늘 가격 조금 떨어졌습니다. 735원 더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5월 18일 때만 해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하락세 나타내면서 5월 28일 때 반짝 지난해 시세가 높게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8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약간의 상승 흐름을 타다가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까지 가격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가 최고가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34,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영동군이 평균가는 가장 높았네요. 23,93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6월에 출하될 포도 품질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온시설 포도의 당도와 착색은 대체로 양호할 걸로 조사가 됐고요. 다만 출하기에 큰 일교차로 생육이 더뎌서 알 크기는 전년보다는 작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포도 가격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6월 포도 가격은요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월 델라웨어 평균 도매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16,000원보다 높은 상품 2kg 상자에 17,000원까지 전망이 되고요. 또 거봉 평균 도매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19,700원보다 높은 상품 2kg 상자에 22,000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를 포함해서 특수 품종의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스파라거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2.76톤입니다. 어제는 2.87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0.113톤 감소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3,17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3,5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14,317원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13,000원대에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1,140원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10일이 가장 높았고요. 18,5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6월 13일부터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어제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최고가 1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5월 28일 정도에는 지난해 가격이 약간 높았던 구간도 있긴 했지만 지난해 가격 중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대가 지금 15,000원대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난주죠. 6월 5일에 가격대가 19,000원대까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 올해 가격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가격 추이가 좀 바뀌었습니다. 1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콜리플라워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2.72톤입니다. 어제는 3.584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0.864톤 감소했습니다. 자, 콜리플라워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9,915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31,500원, 최저가 29,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27,000원대, 오늘은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평균가가 형성돼 있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2,702원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12일이 가장 낮았네요. 28,500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좀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어제 이후로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오늘 최고가 31,500원입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해보시면 대체로 지금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계속해서 좀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6월 초반대, 6월 1일 때는 지난해 가격이 반짝 높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올해 가격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계속해서 지금 간격을 지금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 29,915원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브로콜리 보시죠. 오늘 39.2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36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232톤 증가했습니다. 브로콜리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1,53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500원, 최저가 27,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는 33,319원, 오늘 평균가 31,000원대에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784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대체로 상승 흐름인데요. 6월 10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24,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었고 6월 12일부터는 지금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6월 15일 어제까지 지금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어제 3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소폭 좀 하락하면서 35,5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와 올해 좀 약간 반대 양상을 띠는 것 같은데요. 지금 5월 23일 정도부터 지금 6월 초반대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조금이나마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6월 9일 정도 지난주부터는 지금 올해 상승폭이 지난해 상승폭보다 더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 31,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6,5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괴산군이 가장 높았네요. 25,35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브로콜리 경매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가락동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펌캐스터 전해주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으나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 노래를 불렀냐면요. 정말 2년 가까이 가락동을 제가 방문을 하고 또 365 방송을 통해서 거의 모든 농산물을 전해드렸다고 했는데 세상에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왔는데 불구하고 오늘 처음 소개하는 농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아주 생소한 농산물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네 밥상에 최근에는 대중화되면서 너무나 자주 오르는 채소입니다. 엽산이 풍부해서 또 임산부에게 좋다고 하는데 바로 브로콜리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청가 양치료 경매사 강병국입니다. 네. 경매사님, 네, 저기 노래 들으셨어요? 방금? 네, 맞습니다. 몇 점이요? 자, 경매사님의 점수는? 비가 오나? 10점 드릴게요. 10점 만점에. 예. 탈락! 이경아 탈락!
네. 자, 노래는 탈락인데, 네네. 네, 방송은 잘하잖아요, 경매사님. 그럼요. 네. 경매도 잘하시고. 사실 저는 브로콜리 하니까 경매사님일 줄 알았어요. 왠지 이 채소에 좀 영어가 들어가는 거, 뭔가 좀 이순직하는 거, 이런 거 다 경매하세요? 아스파라거스 하시고요. 비트 하시고. 예. 그 수입 농산물만 양치료로 따로 구분을 해서 이제 외국 종자들이 국내에서 초착화돼서 이제 많이 그 판매되는 농산물이 많은데 그런 농산물만 따로 모아서 경매하는 게 저희 그 양치료 경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다 드세요, 사실.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자, 브로콜리 사실 예전에는 브로콜리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네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브로콜리 살짝 데쳐가지고 네. 예, 그렇게 좀 먹기도 하고요. 저도 최근에 되게 잘 해 먹어요. 네. 네. 이렇게 많이 찾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경매 분위기도 좀 뭐 같이 덩달아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양면성이 있는데 물량이 조금 줄면서 저번 주보다 시세는 조금 좀 살아나서 3만 원 중반대까지도 살아났다가 오늘은 한 3만 4천 원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파종 시기에 냉이를 좀 많이 입고 요즘에 너무 또 가물고 하다 보니까 작황이 썩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품은 조금 부위율이 떨어지고 하품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농가들 시름이 지금 많은 품목이 돼버렸어요. 그냥도 아니고 우리 경매사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2년 가까이 봤잖아요. 네네. 네. 그냥도 아니고 많은 하면서 이렇게 그냥 표현하실 때마다 정말 지금 산지 안 좋은가 보다. 지금 네.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품질별로 아무래도 시세 편차가 지금 네, 맞습니다. 크게 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날이 뜨거워요. 그만큼 브로콜리 지금 양도 좀 늘어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반입량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가락동 한 30톤 좀 더 들어왔고요. 저번 주는 평균적으로 한 28톤 정도 이제 반입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양이 좀 줄 거라 예상을 했지만 강원도 주산지들이 지금 이제 그 노지 물건들이 수라 시기가 조금 당겨지면서 물량 반입량이 좀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하 시기가 좀 더 당겨졌다. 날씨 영향 때문일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비가 왔던 부분 그리고 조금 서늘해지면서 요즘 기온에서 조금 이제 한낮에는 많이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조금 더 선선하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 조금 더 그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진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강원도 물량이 좀 나올 물량이 아닌데 지금 앞당겨지면서 물량이 조금 이제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네네. 자, 30톤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경매사님.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더욱 궁금해지는데 예전에 비해서 사실 브로콜리 시세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반 가정 소비가 많아지면서 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됐고 뭐 세계 10대 푸드로 이제 슈퍼 푸드로서 알려져 있는 그 품목이다 보니까 국내 농가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주식화되어 있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 먹는 그런 품목이 돼서 거의 이제 주식화가 된 그런 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옛날만 해도 진짜 브로콜리 올리면 뭔가 좀 네, 맞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 뭔가 좀 고가의 채소 이런 네, 느낌이 네. 강했는데 지금 뭐 식당을 가나 어디 가냐 반찬으로 그냥 내놓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세는 어때요 지금요?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물건들 최상품 같은 경우 오늘 34,000원 경매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안 좋은 물건들이 10,000원 알로 나오는 물건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세 편차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경매사님 너무 큰데요? 34,000원까지 지금 머리 시세 형성을 했고요. 네네네. 하지만은 10,000원 아래까지 브로콜리 시세 나온다. 이게 지금 단연 품질 하나만으로 이렇게 시세가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0,000원 알로 나오는 물건들은 이 색태를 오래 유지를 못하고 색상 자체가 좀 노랗게 변하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지금 많은데 특히나 이제 노지 물건들이 파종 시기에 좀 자라면서 냉이를 좀 많이 입었고요. 그 전체적으로 좀 아침 기온이 많이 새벽에 추우면서 파종 시기에 이제 자라면서 냉이를 많이 입었고 또 주산지들이 가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자도 많이 굵어지면서 품질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날씨 영향도 있고요. 네네. 자, 지금 뭐 시세만 짚어봐도 머리 시세 지금 오늘 34,000원까지 네네. 형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3만 원, 34,000원. 브로콜리 시세로는 경매사님 지난해보다 좋은 흐름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죠. 작년하고 비슷한 흐름이긴 비슷해요? 한데 비슷해요? 문제는 이제 평균적인 단가가 작년보다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품 물건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이제 상품적이 좀 떨어지는 물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주산지들이 작황이 좀 무진하면서 전체적인 평균 단가는 작년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머리 시세만 봤을 때 와 브로콜리 34,000원? 지난해보다 좋다 했는데 오히려 평균 시세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다 보면은 네. 올해 지난해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품질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제가 브로콜리 잘못 고르면은 이렇게 저는 잘 고르는데 팜캐스터니까 우리 부모님이 네네. 사면은 가끔 그 누르스름하니 빛깔이 도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싸게 샀다고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빛이 많이 닿아서 그런가요? 상대적으로 그 물을 잘 못 대서 가물게 자란 것들하고 특히나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깔 자체가 좀 검붉게 변하는 것들은 냉해 입은 물건들이 그렇습니다. 자라면서 냉이를 입은 물건들이 깔 자체가 조금 진하질 못하고 검붉게 올라오면서 색이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너무 춥거나 더우면 안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가져오신 우리 브로콜리는요. 네네. 색깔 고르게 잘 나고 있는데 보면서 어떤 게 좀 좋은 시세를 받는지 더불어 품질 좀 짚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브로콜리는 이 대봉 자체는 아직 소비자들이 많이 먹지 않는데 이 대봉도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꽃 자체는 일단은 이게 꽃이 단단하면서 입자 자체가 조금 촘촘하게 자란 물건들이 단단하면서 오래 가요. 만져보시면 단단하죠. 뭐 돌덩이 같아요, 그냥. 예. 돌덩이 같고. 이렇게 단단한 물건들이 예. 색태가 조금 더 진하게 오래 가고요. 대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너무 길면 중량적으로 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꽃을 먹는 문화인데 이 대봉까지도 같이 먹으면 영양소를 갖기 때문에 이것도 먹어야 되죠? 그럼요. 대봉이 이거 이제 생으로 드셔도 달달합니다. 무보다 달아요. 먹어봐도 돼요, 지금요? 그럼요. 무보다 답니다, 그게. 어우. 우와! 맛있네요? 깎아 드시면 예. 이 겉에 질긴 부분은 가로 깎으시고 속잎만 드시면 속 알맹이만 드시면 이 대봉도 달달하니 맛있어요. 또 생으로 이렇게 먹은 거 처음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러분 삶아 드세요. 삶아 먹는 게 더 맛있긴 한데 못 먹을 정도 아닌데요. 네, 아삭게 무맛이 나, 무맛이. 예, 맞습니다. 네. 사실 파프리카 지금 이 시세로면은 우리가 또 부담 없이도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주고 먹어야 되는 시세인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품질을 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데 앞서 짚어드렸듯이 냉해 피해를 받았거나 또 너무 열을 받거나 하면은 이 색택이 좀 변하게 돼요. 이런 거 좀 잘 선별하셔서 지금 더 관리 잘하셔서 가락동 올려 보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미사님. 예, 그리고 네. 소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로콜리는 색이 좀 변했다고 해도 영양성분은 똑같고요. 맞아요. 식감도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못한 것들이라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브로콜리에 대한 경매 상황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브로콜리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 팜캐스터 이경호였습니다. 네, 브로콜리 경매 상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맛있는 요리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요리가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주부님들 많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365에서는 농촌의 맛 코너가 있죠. 네.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가지 요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리는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샐러드 요리를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농촌의 맛 미나리 숙주 샐러드 레시피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나리고요. 양상추, 파프리카, 숙주, 참깨, 설탕, 간장, 다진 양파, 후추, 다진 마늘, 매실청을 준비하시면 준비를 됩니다. 했고요. 끓는 물에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숙주를 데쳐주시는데 거의 샐러드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한 5초 정도 있다가 바로 건져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는 동안에 얼음물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살짝 데쳐지면 얼음물에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차갑게 식혀진 숙주를 다시 빼어놔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심대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데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드레싱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일종의 소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진 양파, 다진 마늘 약간 넣어주세요. 양파와 마늘의 양은 양파가 한 3, 마늘이 한 1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후추 한 2꼬집 정도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에 이제 간장 물엿 넣어 주시고요. 약간의 향미를 증진시키고 감칠맛을 오려내기 위해서 매실청 조금 넣어주시고 참깨를 부셔서 넣어주세요. 그 뒤에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레싱 소스를 만드셔서 이제 볼에다가
예쁘게 담아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소만 다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겉대들은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담아서 올립니다. 속대 흰 부분 제거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얇게 썰어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양상추 위에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나리, 그다음 잎사귀 부분 그대로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썰으셔서 약간의 좀 이렇게 취나물처럼 이렇게 샐러드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올려주세요. 숙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숙주를 식탁 위에 신선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나리 숙주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재료로 빠르고 쉽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밥 반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미나리 베이컨 볶음, 이번에 두 번째 요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요리 흰쌀밥 위에 얹을 때 최고의 반찬이죠. 미나리 베이컨 볶음 레시피 알려드립니다. 주인공 미나리와 간장, 베이컨, 채썬 양파, 후추, 참기름, 다진 마늘, 참깨를 준비해 주세요. 우선은 재료는 채썬 양파하고 베이컨이 있고요. 그래서 베이컨은 따로 준비를 해서 한 1cm 정도의 넓이 두께로 썰어주십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미나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 볶음 요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숨이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실 때는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 데쳐놓고 보면 시금치랑 똑같이 별거 남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나리도 볶음 요리이기 때문에 좀 풍성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후라이팬 달궈주시고 후라이팬이 달궈지기 전에 베이컨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베이컨이 볶아지면 여기에 이제 양파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베이컨의 기름과 양파의 단맛, 소위 얘기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단짠의 조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미나리 넣어주시고요. 간장 살짝만 둘러주세요. 여기에 또 매실청 둘러주시고 이제 후추 둘러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살짝 볶아주시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컨과 함께 곁들여진 미나리 베이컨 볶음이 완성된 겁니다. 네, 미나리 숙주 샐러드 레시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부터 살펴보죠. 미나리와 양상추, 파프리카, 숙주, 참깨, 설탕, 간장, 다진 양파, 후추, 다진 마늘, 매실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수추를 데치고요. 데친 숙주를 얼음물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차갑게 식히면 숙주의 아삭함을 2배로 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드레싱도 만들어 봐야겠죠.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고요. 후추 약간, 간장 물엿에 상큼한 맛을 첨가해줄 매실청도 조금 넣습니다. 참깨는 손으로 으깨서 넣어주면 그 고소함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잘 섞어주면 드레싱은 간단히 완성이 되고요. 샐러드에 빠질 수 없죠. 아삭한 양상추에 색감만큼 맛도 좋은 파프리카도 예쁘게 손질하고요. 오늘의 주인공 향긋한 미나리도 썰어서 층층이 접시 위에 올려 드레싱을 부어주면 영양 만점 맛있는 샐러드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비주얼이죠. 미나리 숙주 샐러드였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농촌의 맛입니다. 미나리 베이컨 볶음 레시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주인공인 미나리와 간장, 베이컨, 채썬 양파, 후추, 참기름, 다진 마늘, 참깨 준비해 주시고요. 베이컨과 미나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신 후에 팬이 달궈지기 전에 기름을 두르고 베이컨을 넣어서 볶다가 또 양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미나리를 넣고 간장과 매실청 그리고 후추를 넣고 간을 맞춰줍니다.
자, 모두 섞어진 재료를 불맛 나게 확 한번 볶아주면 자, 밥 2공기는 거뜬히 가능할 것 같죠? 신흥 밥도둑 미나리 베이컨 볶음 완성입니다. 자, 향긋한 미나리의 색다른 변신, 미나리의 식감과 향을 모두 살리는 미나리 숙주 샐러드와 또 짭조름한 밥도둑 미나리 베이컨 볶음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미나리가 여러 가지로 건강에 참 좋은 채소인데요. 몸속의 중금속도 배출해서 간 기능을 개선해 준다고 하고요. 또 기관지와 폐를 보호해 주고 또 가래까지 가라앉혀 준다고 하니까 건강에 좋은 미나리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몸에 좋은 미나리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까 궁금하시죠? 아래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접속하시거나 연결하시면 신선한 미나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 주소까지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813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54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청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15원이었네요. 어제보다 67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887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2,449원. 돼지 목살은 2,355원에 판매됐습니다. 닭고기 보시죠. 4,988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온라인 마케팅으로 이 지역 농산물을 줄줄이 완판시킨 지자체가 있죠. 네, 그렇죠. 뭐 감자와 아스파라거스, 토마토까지 완판시킨 강원도가요. 최근에 와인의 도전장을 내면서 이 강원도에서 생산된 와인용 포도와 시제품을 선보였다고 하죠. 네, 이번 와인용 포도에 소개될 품종은 청향과 블랙스타, 블랙아이, 블랙선, 허니드림 등 5종류로 산간 지역이 80%가 넘는 강원도의 지형과 토양에서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 품종들은 강원 지역의 맹추위에 대한 내성을 갖추는 등 무려 10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물로 강원도는 토종 와인을 통해서 유럽이나 중남미 제품이 장악하고 있는 이 와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마늘과 참외 그리고 당근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